안녕하세요, 마리부입니다. 오늘은 마플 시너지의 함수 파트 첫 번째 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공부하려면 당연히 정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겁니다. 어떤 특정한 x 값에 대응되는 y 값들의 모임이에요. 얘를 우리는 식으로 y는 fx다. 뭐 펑션의 f자를 따가지고 y는 fx다 해서 내가 만약에 fx를 뭐 x-1이라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다면 x가 만약에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때 y는 어디에 대응되느냐? 0이라는 값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10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9라는 값에 대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x에다가 뭘 넣어? 그러면 이때 이 x 자리에 있는 요 x 값에다가 또 어떤 값이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0을 넣어 보겠다.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이 함수식에 있는 이 x 자리에 0을 넣어 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x라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뭐 버튼들 아니면 내가 넣고 싶은 숫자들이 여기 쪼르륵 있을 거예요. 또 y라는 대응되는 숫자들이 쪼르륵 있는데 y도 마찬가지 어떤 숫자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대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거야. 즉 이 준비된 x 값들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 준비된 y 값들 아직 뭐 선택이 뭐가 되고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았지만 준비된 이 y 값들을 공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버튼에 A, B, C가 대응이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공역에는 D라는 원소가 있어요. 얘는 아쉽게도 선택을 못 받았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선택받은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함수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정의역, 공역, 그리고 이 치역의 개념까지도 완벽하게 좀 갖고 계셔야 공부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x값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대응이 y값이 딱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함수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겁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2개 이상 대응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출발을 2번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1을 넣었을 때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그래프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떤 x값 하나에 y값이 2개 이상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결국 얘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을 2번 하면은 안 된다. 또 하나 세로줄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세로줄 그어서 2개 이상에서 만나면 걔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로 또 아예 출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튼은 2개인데 내가 암만 눌러도 1번은 제대로 작동을 해. 근데 2번 버튼을 딱 눌렀더니 암만 눌러도 어떤 값이 안 나와. 그럼 얘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지? 얘를 그래프로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1번까지는 뭐 이렇게 쭉 그래프가 오다가 2번에서는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야. 이런 경우도 물론 얘도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어찌 됐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뭐다 아예 출발을 안 한 값이 있다면 얘는 함수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 어쨌든 함수가 아닌 경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463번을 바로 볼게요. x가 정의역이 1, 2, 3인 것이고 공역이 y에 준비된 모든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0, 1, 2, 3.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대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넣었더니 2가 나온다. 1에서 출발한 화살표 2로 가고 있네요. 맞죠? 자, f의 정의역은 x이다. 맞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맞았네요. 치역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선택된 y 값들인데 선택된 것들은 0하고 2하고 3, 0하고 2밖에 없네요. 그죠? 즉 얘는 치역이 0하고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 대응은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맞는 말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얘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건데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겠대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1보다 작은 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조건을 잘 읽으셔야 돼요.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식을 따라라.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식을 따라라. 이 뜻이 되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식은 2의 x 플러스 1 이걸 따라가라. 2라는 건 1보다 큰 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을 따라가라. 뭐 이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0이네요. 둘이 더하면 결국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475번은 그냥 이 문제만큼은 x에서 3을 뺀 게 x 대신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x제곱 빼기 5가 있는데 자, 당연히 뭐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x 빼기 3이 2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즉 x가 5가 되면 되는 것이겠죠. 갖다가 넣어 보시면 f에 x 대신에 5가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x 값들의 5를 넣는 거니까 이 값에도 5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될 것이고요. 5 빼기 3이니까 여기는 25 빼기 5. 그래서 답은 20일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그냥 값만 구하는 거에 끝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은 여기에서 그냥 온전하게 fx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3이 그냥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x 대신에는 t 플러스 3이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갖다가 넣어봅니다. 그러면 f에 자 x 빼기 3은 t로 치환을 했죠. 그러면 t 플러스 3은 다시 어딜로? 여길로 자 x 대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5가 돼버리면서 t제곱 6t 플러스 9 빼기 5죠? 즉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 즉 ft라는 이 값이 뭐예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데 얘는 t에 관한 함수야. 그치? 근데 난 t 대신에 그냥 x를 넣어볼게요. 즉 결국 fx는 x제곱 6x 플러스 4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내가 구하려는 값은 f에다가 2를 넣은 값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f에다 2를 넣어 봅시다. 2 넣어보면 4 더하기 12 더하기 4. 즉 20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이 문제 자체는 이렇게만 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유형 4번은 서로 같은 두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같은 두 함수라는 거는 만약에 x라는 정의역이 a와 b라는 원소만 갖고 있다. 가정하면 f라는 함수에다가도 a를 넣어 볼 거고 g라는 함수에다가도 a를 넣어 볼 건데 얘네들의 생김새는 다를 수도 있어요. 생김새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값이 같은 거야. 마찬가지로 f에다가 b 넣은 값이나 g에다가 b 넣은 값이나 그 값이 같을 때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x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다. 그랬을 때 fx는 x제곱, gx는 절대값 x다 라고 놨을 때 얘네들은 그럼 생김새 자체는 다르죠. 근데 만약에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얘는 1이 돼요. f에다가 0을 넣었을 땐 0이고요. f에다가 1 넣어도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절대값이니까 얘도 1이 나올 것이고 g에다가 0 넣어도 0이 나올 것이고 g에다가 1 넣어도 그냥 1이 나오네요. 어때요? 그 결과값들이 다 같단 말이야. 뭐가? 정의역에 포함된 x값들만 우리가 구해봤더니 그 결과값이 같더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겠다? 적어도 이 정의역 안에서는 이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다. 표현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fx와 gx가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478번 보시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gx가 될 수 있는 것은 했어요. fx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2분의 1 x제곱 2분의 3x 플러스 인데 자 먼저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역에 해당되는 그 값들 결과값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면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1 먼저 넣어서 계산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니까요. 4가 될 것이고요. 0 들어가면 2겠죠? 2 들어가면은 2 빼기 3 플러스 2니까 1이 나오네요. 즉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값도 4가 나와야 되고 g에다가 0 넣은 값이 2 나와야 되고 또 g에다가 2 넣은 값이 1이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들을 만족하는 여기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된대요. 마이너스 1 넣어서 4 나오는 것들 다 얘는 마이너스 1, 4 넣으면 다 4 나오네요. 얘는 안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도 안 되겠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3 되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답은 1번이랑 4번 중에 하나인데 0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된대요. 0 넣었더니 얘는 3이 나오네요. 그죠? 1번도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형 5번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함수의 종류는 물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지만 여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그리고 이 단원에서 다루는 함수의 종류라는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1대1 함수다 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쉽게 구분하면 이런 겁니다. 1, 2, 3이라는 정의역이 있고 A, B, C, D라는 공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1이라는 이 값이 A에 꽂혔다면 2랑 3은 A를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2랑 3은 뭐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즉 X값 하나에 서로 다른 Y값들을 대응시킨다면 걔네들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x1이라는 x의 원소와 x2라는 원소가 서로 다른 값들인 거야. 알겠어. 그럼 서로 다른 값들이 이 함수의 기능에 대응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대응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값도 다르다면 그걸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얘는 1대1 함수구나. 하나에 하나씩 붙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있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 안에 일부분이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얘는 x값이 1, 2, 3이라고 했을 때 y값이 이번엔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1도, 2도, 3도 하나에 하나씩 다 대응이 됐고 즉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을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냐면 자 준비된 y값들을 한번 봐보세요. a, b, c가 준비되어 있죠. 근데 선택들을 a, b, c 모두 받고 있어요. 이렇게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진다면 걔네들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여기 1대1 함수에서는 봐보시면 a, b, c, d가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선택받은 건 a랑 b랑 d만 선택을 받죠. C라는 상품이 하나가 남아있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에 하나씩 붙었다라는 것까진 좋아. 즉 1대1 함수긴 함수인데 얘네들은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하나에 하나까지 붙고 또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당연히 x1과 x2는 달라야 돼. 그러니까 그 결과값도 달라. 1대1 함수의 조건이죠. 거기에 어떤 조건까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항등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볼 거야.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항등식 배웠듯이 항상 같은 함수입니다. 항상 같다라는 건 x값이 만약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y값도 그냥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x값에 뭐 a가 들어갔어. 그럼 y도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즉 항등함수라는 것은 f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값도 그냥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결국 얘는 x랑 y랑 같은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x에서 많이 봤죠? 굳이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45도를 이루는 이런 기울기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텐데 자 얘는 뭐 직선까지 확장을 했을 때고 어쨌든 항등함수라는 것은 x랑 y랑 같은 함수다.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상수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치역의 원소 개수가 한 개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자, x에는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y 값은 딱 선택되는 게 얘도 무수히 많은 y 값들을 갖겠죠. 근데 선택되는 것이 a만 선택이 딱 되는 거야. 모든 x 값들이 a에만 꽂힌대요. 이런 식으로. 자, 얘를 그래프로 봐보시면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a가 만약 양수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a라고 친다면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 자, 1을 넣어도 a가 나와야 되고 2를 넣어도 a가 나와야 되고 100을 넣어도 a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a가 나와야 되고 다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갖게 되죠. 모양을 좀 잘 기억하세요.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y는 1, x는 1,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리지를 못해요. 직선을. 자, x는 1과 y는 1은 어떻게 그리냐? y는 1이라는 게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상수함수, 즉 y는 k의 형태거든요. y는 1이라는 거는요. 모든 x값이 어떤 게 들어가도 그냥 y는 1만 갖는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1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x는 1이라는 건 뭘까요? x는 1이라는 건 방금 했듯이 모든 y값에 대해서 그냥 x는 1만 갖겠대요. 여기가 1이라고 친다면 모든 x는 그냥 계속 1만 나오는 거야. 모든 y값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선생님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그냥 x는 1만 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세로줄을 그었을 때 모든 점에서 다 만나게 되니까 함수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 그런 거 다룰 때 가끔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486번 한번 풀어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은 자, 1대1 함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x1과 x2가 다르고 fx1과 fx2가 달라야 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럼 단순히 이거를 다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느냐?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면 함수의 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커지거나 그러니까 일방향 함수라는 표현을 많이 쓸게요. 선생님은 일방향 함수라는 좀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일방향 함수라는 건 한쪽으로만 커지거나 한쪽으로만 작아진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커지다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다시 커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1대1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커지거나 한쪽으로만 작아지고 있어야 얘가 1대1 함수가 될 것인데 자, 486번 보시면 1대1 함수인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볼록하겠죠. 얘는 안 되겠네요. 2번 한번 보세요. 2라는 것은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냥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어. 3번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 자, 절대값 x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뾰족합니다. 네 번째 2x-1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인 이런 직선일 것이고 5번은 위로 볼록한 이런 곡선이겠네요. 자, 결국은 1대1 함수를 우리가 찾겠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함수를 찾기 위해선 세로줄이었죠. 자, 이 1대1 함수를 찾기 위해선 가로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면 얘는 안 된다. 얘는 다 만나네요. 안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얘는 어디에다 그어도 한 점에서만 만나겠네요. 4번이 된다. 자, 그러니까 493번도 마찬가지예요.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커지거나 한쪽으로 작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93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fx가 자, 둘 다 직선인데 기울기가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자,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 그림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거 해석을 좀 잘 해보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 식을 갖는데, 즉 0이 여기잖아요. 0보다 작을 때 이쪽 영역에서는 이 그림을 갖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y절편이 얼마예요?
2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의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얘는 왜 초록색이 칠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얘도 똑같이 y절편은 2예요. 여기에 그림이 여기에 이제 값이 딱 찍혀질 거고, 어찌됐건 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x가 어떻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1차식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자 잘 봐봐.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평행하게도 그려질 수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그냥 대충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 결국은 어때요? 가로줄 딱 그었을 때 이 전체적인 fx는 두 점에서 만나게 돼 버리니까 1대1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만약에 그려진다라고 해도 이때는 모든 점에서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안 될 거야. 결국은 이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기울기는 이 그래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그래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거죠.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자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즉 음수여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풀어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결국은 만약에 1차 함수 fx가 1차 함수였을 때, 뭐 얘 당연히 뭐 x가 a에서부터 x가 a보다 이렇게 a라는 어떤 경계에서 딱 나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1차식이고 1차식이다 라고 했을 때 둘의 기울기가 봐봐. 얘도 음수였지. 얘도 음수여야 된다며. 즉 뭐예요? 기울기의 곱이라는 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499번 문제를 바로 보면은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y축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자르겠대. y는 0에서부터 2까지 잘라보겠대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나뉘냐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y는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위 안에 뭐 얘기를 해보겠다.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ax 플러스 b라고 했고 a는 0보다 크다 그랬어요. a가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릴 건데 1대1 대응이 되게끔 그려달라. 1대1 대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됐죠. 그쵸? 그리고 x값 하나에 y값도 하나씩만 대응이 됐어야 됐어요. 그죠? 그러면 봐봐.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된다.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돼.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되니까 그냥 위로 그냥 오른쪽 위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 자, 공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준비된 y값들 0부터 2까지 모든 이 y들이 다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결국 그리는 방법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하고 이렇게 다 훑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범위를 딱 산정을 했더니 이런 범위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또 이런 범위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럼 범위 안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갔다. 이런 그림이 됐다. 이 범위, 파란색 범위 안에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것은 잘 봐. 모든 x값들은 다 출발해서 하나의 y값들을 다 대응되게 되죠. 하나의 y값들이 다 대응되죠. 결국은 공역은 이만큼인데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이만큼이라는 거야. 치역은 이만큼의 y값만 가져간대. 그럼 얘는 자 모든 x값들에 대해서 함수 y값들은 다 대응이 돼요. 함수는 맞고 또 하나 x값 하나의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니까 얘는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 즉 1대1 함수까지는 맞았어. 그치? 그런데 공역은 이만큼인데 치역이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1대1 함수인 거예요. 이해를 좀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잘 봐. 공역은 이만큼이고 치역은 지금 다 훑고 지나가니까 공역하고 치역은 같아졌네 이번엔. 근데 보니까 얘가, 자, x가 가만히 보면 얘는 필요가 없죠. 난 범위 안에서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지? 범위 안에서 그래프는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는데 x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고 있어요. 요만큼만 가고 있어. 이해가니?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x들은 아예 출발조차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그냥 1대1 대응일 때 요 안에 도화지 안에서 그림 한번 그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텐데, 자, 뭐 너희들이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할 때 1대1 대응이 왜 이렇게 한쪽 끝에서 한쪽 끝, 이 대각선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x는 다 출발하지만 y가 다 선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출발을 안 하니까 함수 자체가 아니라는 것까지 좀 한번 여러 가지로 그림 그려가면서 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 파트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어찌 됐건, 자, 결국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얘는 요 점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또 요 점의 좌표는 3,2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 지난다, 3,2 지난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들어가면 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자, 얘는 2는 3a 플러스 b니까요. 둘이 빼줄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a. a는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1이면 b는 2분의 1이네요. 똑같이. 맞나요? 자, 그래서 a, b에 4 곱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503번 보면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고 fx는 x제곱 6x 플러스 5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1대1 함수가 되길 원해요. 1대1 함수라는 거는 한쪽으로만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기만 해야겠죠. 자,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아래로 볼록할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얘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4가 되겠네요. 즉 3,4에서 아래로 볼록하는데 여기 꼭지점이 3,-4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를 어디에서 잘라야 한쪽으로만 커지겠어요? 최소 여기 x는 3에서 이렇게 땅 잘라서 이거보다 큰 쪽에서 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만 커지겠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값이라는 거는 3보다는 적어도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려야 그 오른쪽 부분이 한쪽으로만 커지는 모습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a는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 그때 최소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쉽죠? 유형 9번은 미리 설명했던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항등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치역, 공역이 모두 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x랑 y랑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얘네들은 i로 나타낸다라는 거 좀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fx는 x더라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것까지. 자, 상수함수라는 개념은 치역 또는 공역의 원소가 하나인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갖는다. 뭐 이렇게 지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니까 f라는 함수가 상수함수라면 집합 fx바라고 했는데 fx가 곧 y죠. y라는 값은 x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는데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이다. 1번은 맞았죠. 자, 함수 f가 항등함수라면 함수 f가 항등함수예요. x랑 y랑 같겠네. 자, 함수 f의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자, 항등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치역, 공역이 모두 같은 함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았네요. 자, 함수 f가 1대1 함수고 공역과 치역까지 같더라. 자,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함수예요? 1대1 대응이겠네요. 즉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맞았죠? 자, x의 원소의 개수와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 근데 공역하고 치역도 같아요. 그럼 F는 1대1 대응일까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X가 1, 2, 3, 4, 5면 Y도 A, B, C, D, E라는 거야. 그죠? 원소의 개수가 같으니까. 자,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그러면 F는 무조건 1대1 대응이냐? 얘는 치역이 같다는 소리는 A도 선택받았고 B도 C도 D도 E도 선택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선택받기 위해선 이 5개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B를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모두 빠짐없이 선택받았다라는 얘기는 다 어쨌든 X에서는 하나씩 출발해서 5개밖에 안 되니까 다 출발해가지고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공역하고 치역까지 같다라는 조건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역 X의 임의원소 두 원소가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으려면 x1과 x2는 같아야 한다라고 했어. 자, 그럼 f는 1대1 대응일까요? 얘는 무슨 소리냐면 x1과 x2에 대해서 fx1, fx2가 같을 때 x1, x2가 또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x1 반대로 생각해 보면 x1과 x2가 만약에 다르다면 그럼 얘도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었어요?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이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그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더라.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514번 봅시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x가 얘라고 했을 때, 자, f-3의 값은 얼마니?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요. fx 플러스 fy. 자, 임의의 실수 xy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라는 소리인 것이고, x에다가 먼저 첫 번째 쓰던 안 쓰던 y에다가 0. 둘 다 0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f0은 f0 플러스 f0이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서 f0은 0입니다. 쓰던 안 쓰던 이걸 일단 구해 놓으시고, 두 번째 f3이 2라고 했잖아요. 그죠? f3이 2니까 f에다가 3 빼기 3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3 빼기 3이라는 것은 x에다가 3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거니까 갖다 넣어보시면 f3 플러스 f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왜 좌변은 f0이 될 것이고, 자, 우변에서 f3은 2라 그랬으니까 2 더하기 f 마이너스 3. 얘는 0이었잖아요. 방금 구해놨죠? 넘어가면 결국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좀 잘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예요. 자, 뭐 밑에 문제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밑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거 꼭 질문해 주세요. 자, 유형 11번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보려면은 아직까지 요거 보기에는 좀 힘들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잘 봐봐. 만약에 x가 1, 2, 3, y는 1, 2, 3, 4예요.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이때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을까요? 1이 그러니까 내가 y를 어떤 값이랑 이제 대응이 될 거잖아. 짝을 지어야 되는데 1, 2, 3, 4 4명이 있는 거야. 누구랑 짝 지을래? 그러면은 나 아무나 4명 선택하면 되죠. 얘의 경우의 개수는 4개가 있을 거예요. 자, 2는 몇 번 선택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지. 야, 1이 선택했다고 얘는 못 선택해? 그건 1대1이었을 땐 거고, 네가 선택하든 말든 나도 제가 마음에 들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 1이 뭘 선택했던 간에 얘도 4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3도 마찬가지겠죠. 4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4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y 원소 개수,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x의 원소의 개수, 이게 함수의 개수가 된다. 이해가셨나요? 자, 두 번째, 그냥 함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한번 개수를 세볼게요. 1대1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같은 식으로 우리가 세는데, 자, 보세요. 얘가 1, 2, 3이고 y는 A, B, C, D예요. 자, 4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1대1 함수는 그럼 어떻게 세면 되느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죠. A, B, C, D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2는요. 이번에는 1대1이기 때문에 1이 선택한 애들은 내가 선택을 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네. 그럼 3은 1, 2가 선택되고 1, 2가 이제 하나씩 뽑아갖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개? 4에 3에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얘를 그 수녀를 안다면 그냥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지만 너희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 셀 때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얘 그다음 얘 이런 순으로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1대1 대응이어야만 하니까 개수들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얘가 3개라면 x가 3개라면 y도 3개여야 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가시나요? y의 원소의 개수를 차례차례 그냥 하나씩 빼가면서 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쓸 때는 사실 n 팩토리얼 이렇게 쓰지만 아직 이건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삼가할게요. 자, 그러면 521번 보시면 x에서 x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봐라. 1, 2, 3에서 1, 2, 3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 a는 몇 개가 될까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뺀 2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1가지게 되겠네요. 6개죠. 자, b 항등함수의 개수는 b래요. 항등함수는 뭐예요? 1은 1, 2는 2, 3은 3 나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고 C는 상수함수라는데 상수함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1, 2, 3이 모두 1한테 선택되는 경우 그죠? 1을 선택하는 경우 1, 2, 3이 다 2한테 꽂히는 경우 1, 2, 3이 다 3한테 꽂히는 경우 3가지가 있겠죠? 합치면 10가지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